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형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을 봤는데 와, 기관이 거의 2조를 담고 있네요. 네. 네, 그럼 기관에 먼저 오늘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관의 오늘 종목들을 보니까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NFT와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에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가 있어요. 비덴트, 다날, 위메이드 맥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도 어느 정도 사고 있는데 외국인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대형주들을 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카카오, LG디스플레이, 금융주들을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가 모두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오늘 특징주 중 하나인 한국전력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1라운드를 통해서 바로 대결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1라운드 파이트! 옆을 비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종목명이 너무 깁니다. 자, 노르페인트와 YG 엔터테인먼트가 만났습니다. 인트가 들어간다는 공통점 이거밖에 못 찾겠네요. 그걸 또 찾으신 것도 대단하네요. 네. 일단 노르페인트도 그렇고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일단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주가의 밸류업이 가능할 그렇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두 섹터, 두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도 엮이면서 혹은 건설주하고도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과 앞으로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테마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올해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즉 모멘텀이 둘 다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보다 더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일치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 두 섹터 중에 어느 섹터를 조금 더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이 수익률 게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이 두 섹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페인트와 YG 엔터테인먼트가 만났습니다. 두 섹터 모두 지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노르페인트와 YG 엔터테인먼트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YG 엔터테인먼트의 승리입니다.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노페 그렇죠. 가슬을 빼고. 노르페인트도 네. 굉장히 좋고 예.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제가 선택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올해 3분기, 4분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혹은 엔터주들이 보여준 테마의 힘을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제 강력한 테마, 이 강력한 상승세를 좀 내뿜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좀 거쳤던 엔터 3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YG 엔터뿐만 아니고요, JYP 엔터, SM, 하이브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마친 엔터사들이 다시 한번 출발을 할 경우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면모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당연히 이제 아티스트들의 컴백, 특히 이제 이 블랙핑크의 컴백이 이제 굉장히 큰 지금 파워를 발휘할 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지금 S&P가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딱 갔어요. 그게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즉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그쵸.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올 한 해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봐왔듯이 그러한 공연이 없더라도, 오프라인 콘서트, 오프라인 공연이 없더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었던 엔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공연이 재개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에 대한 이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실적과 그리고 테마적인 힘, 이 모든 것을 좀 갖추고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엔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그러면 엔터사들 중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빅4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가지고 나왔냐면, 잠시 후에 또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조정을 많이 혹은 조정을 깊게 거친 종목군들이 오히려 리바운딩에 나올 때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 그렇죠. 예.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엔터 대표사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더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큽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쪽 하락폭을 보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좀 조정이 깊었어요. 네. 다른 엔터사들보다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깊었었던 부분이 이 조정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면모지만 이제 리바운딩 될 때는 오히려 더 큰 장점, 강점이라고 오히려 보시면 될 좋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통 매수는요 종가에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내일 시초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일은 29일 배당락이기 때문에 시초에 아무래도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할지라도 저는 내일 시초에 시장의 이제 매도 물량을 또 체크를 하시면서 시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한 9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격대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디테일한 좀 전략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저는 7만 원까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며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뭐 어차피 Y젠터를 포함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회복을 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결산일이기 때문에 내일 배당락에 대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매수가 내일 시초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딱 9시 10분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근데 9시 10분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좀 기다렸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9시 10분 정도가 되면 매도 물량이 나올 것들은 저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부터 다시 이제 매수세가 붙어줄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7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5만 원.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스코파이터 2라운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자, 한화투자증권과 화승엔터프라이즈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아예 뭐 공통점 아예 준비 안 오셨네요. 네, 일단 그렇죠. 화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빼고 공통점은 없는데 화 하나 정도 화가 나네요.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 그래도 한번 큰 시세를 좀 냈었던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은 있는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의 모습을 나타냈던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 현 시점에서 한번 큰 시세를 냈었던 종목에 한번 이 트레이딩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동안에 좀 기대감이 미치지 못했지만 정말 이번이야말로 좀 움직여 줄 수 있는 종목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서요. 네.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매치업 하나투자증권과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대결입니다.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승자는 화승엔터프라이즈. 또 화승엔터프라이즈가 또 이 3디다스. 그렇죠. 3디다스. 그리고 백화점 6층에 있는. 네. 네,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좀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네. 가상화폐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 외에 또 분석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초보 투자자분일수록 화승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디다스라는 제품의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기업이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베트남 공장이 전체 캐파의 한 70%를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이 아시다시피 셧다운이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작년에 우리나라처럼 심각했죠. 올해 좀 심각했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적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베트남도 이제는 서서히 다시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조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승엔터프라이즈 하면 아디다스로 좀 대변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최근에 보면 이 기업이 경쟁사 브랜드에 진출을 합니다. 네, 아디다스의 경쟁사면 다들 아시죠? 네, 나이키 쪽으로 이제 진출을 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엄청난 이 글로벌 공룡 고객사 두 군데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공장 공급만 잘 진행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중국 시장의 지준율이나 또한 이 기업의 정말 이제 이 업황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화승엔터프라이즈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네.
네. 내년 2022년에는 큰 스포츠 이벤트가 하나 있죠. 이제 월드컵이 있어요. 뭐 물론 매년 열리는 6월이 아닌 겨울에 좀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긴팔이 더 비싸요. 그렇죠. 네. 오히려 더 뭐 긴팔이 더 잘 팔릴 수도 있고 그동안은 보지 않고 조금 등한시했던 분들도 아 이번에는 한번 월드컵을 봐볼까라는 심리가 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일이 잘 풀린 만큼 중장기적으로도의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월드컵 있으면 그 스포츠 브랜드 그렇죠. 두 개의 브랜드가 모두 크게 공급을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화성 엔터프라이즈 가격 전략 월드컵까지 보실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의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기적인 전략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매수는요, 오늘 종가가 아니고 내일 시초에 한 9시 10분 정도에까지 이제 보시다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2만 원, 2만 2천 원대까지의 목표가를 보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조금 더 길게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뭐 2만 5천 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급격하게 지금 추세가 막 바뀐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8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열어봐야겠죠? 오늘의 공략주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바로 러셀입니다. 저는 이 종목 볼 때마다 정말 종목명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일단은 본업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이 기업 주가의 정말 긍정적인 그렇죠. 이유이기도 한데, 저는 요새 체크를 해보면 종목군들이 본업은 당연히 잘해야 하고 부가적으로 이제 어떠한 테마가 잘 엮여 있어야지만 주가가 더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러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 이러한 관련 쪽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여기에 최근에 보면 로봇 관련자 회사를 통해서 로봇 산업에 지금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SK 하이닉스와 현대차에 무인 지게차를 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이 아닌 실체가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최근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테마와 함께 다시 한번 시세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이 러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 또한 단기적으로 또 탄력성이 좋았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셀 최근에 이제 본업 중요하죠. 소위 그렇죠. 말해서 부전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전공 또한 잘 엮여야 되는데, 자 러셀도 이제 로봇주에도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매수는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에 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요, 저는 6,000원까지의 단기 변동성을 한번 크게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최근 보면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이런 대장주들이 한번 큰 시세를 냈고요. 그들을 따라 움직이는 또 후발주자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큰 시세를 노려보자라는 전략. 대신에 조금 밀렸을 경우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요, 그때는 우선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내일 무조건 또 시초가로 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000원이었던 러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수급파이터 3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